점유권 하겠습니다. 물권 강론. 일단 물권 강론은 8개의 물권인데 질권은 빠진다 그러죠. 우리 시험법에서. 그 8개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로 나눈다 그랬어요. 나머지 권리를 싸잡아서 본권이라고 불러요.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요. 이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그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본권입니다. 도둑놈을 생각해보면요. 도둑놈은 도둑질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이 있죠. 그러나 정당하진 않죠. 그러니까 본권이 없죠.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보통은 물건 같은 걸 돈 주고 사가지고 정당하게 점유를 해요. 그러니까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하지만 도둑놈 같은 경우에는 점유권만 있지 뭐는 없다. 본권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권은 192조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걸 뭘로 인정해준다? 권리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걸 지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냐, 부당하게, 불법하게 사용하고 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그 물건에 소유권이 있냐, 도둑놈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하고 그걸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놈을 왜 보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둑놈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도둑놈조차 보호가 되는 여러분들의 채권상 점유. 이게 점유권이에요. 보호해줘야 되죠. 나중에서는 뺏어가면 안 되니까. 미용실에서 잡지를 보고 있어. 점유권이죠. 내가 보고 있는데 뺏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보호하는 걸 점유권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그래서 본권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할 수도 있고요. 본권 없이 사실상 지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실상 지배, 점유라고도 하는데 하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갑수의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이 부지를 누가 사실상 지배하는가? 건물의 부지를 누가 사실상 지배, 즉 점유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 건물 부지에 대해서 누가 점유권을 갖고 있는가?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설령 그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소유자는 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땅을. 그래서 건물의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 인정되지만 예외가 있더라.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이런 예외, 이걸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부릅니다. 점유의 관념화. 관념적 점유, 점유의 관념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속인 점유는 간단하죠. 193조.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이 갖고 있었던 각종 재산권, 뭐 소유권 등등등을 포함해서 각종 재산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자, 이때 상속인. 상속받은 권리 중에는 점유권도 있다. 점유권. 근데 그 점유권. 현재 상속인이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 않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야 지배하잖아. 근데 아직 점유를 못 넘겨받은 상태. 그래도 점유권은 있죠. 상속인의 점유가 관념적 점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점유할 때까지 그 사이 상속인에게는 관념적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간접 점유라고 갑과 을 사이에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계약을 6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그 중에 임대차를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A라는 물건을 을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게 하죠. 이럴 때 갑은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임대차 등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194조죠. 자, 이때 간접 점유자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놈은 요 놈이야. 그럼에도 임대인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죠. 물건을 하는데 점유권이 2개가 인정되니까 이걸 중첩적 점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죠. 평등한 계약 관계. 이거는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그래서 을을 점유 매개자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점유 매개 관계는 평등한 계약 관계를 말하고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은 실효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점유 매관계는 존속을 하니까 그 점유 매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전대를 하게 되면 점유 매개 관계가 2개죠.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말이에요. 점유권이. 근데 우리 민법은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2가지 권리가 떠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과 자력구제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걸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누가 내 앉아있던 책걸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내 책걸상 돌려달라 소리 못하죠. 내 건 아니니까. 내가 점유하던 거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야.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즉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앉아있는데 누가 힘으로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그럼 나는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걸 자력 구제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법은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2가지 권리를 더 인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인정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이 문제가 되는데 자력구제권은 현재 뺏길 때 현재 현실적으로 뺏기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방어하는 걸 말하는데 간접 점유자는 현실적으로 뺏길 일은 없죠. 현실적으로 뺏기는 놈은 누구예요? 을이야, 을. 그러니까 얘는 자력구제권이라는 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다. 그러나 뭐는 없다. 자력구제권은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뺏길 일은 없으니까 힘으로 막을 일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3가지가 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점유보호 청구권 3가지를 207조에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침탈을 당한 경우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제3자가 그 물건을 뺏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이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207조죠. 자, 이때 2가지. 첫째, 이 침탈한 제3자에 대해서 갑에게 직접 나에게 반환하라가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반환하라? 을에게 반환하라. 을에게. 왜? 아직 갑과 을에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은
의뢰점유를 침탈해간 병에 대해서 그 물건을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단 을이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갑은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침탈되어야만 반환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침탈이 아니라 을이 스스로 병에게 인도한 경우, 이건 침탈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별개의 권리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을의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니까 갑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갑은 소유권 갖고 있죠. 을은 임차권이 있는 거죠. 누구의 권리가 더 커요? 갑의 권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가 되면 반환 청구하겠죠? 그죠? 반환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즉,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계약 관계에 기초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을은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반환 의무가 있죠. 자, 을이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건 을의 입장에서 자기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뭐라고 한다고요? 을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이렇게 됩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간단히 추가해서 기억나시면 돼요. 일단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점유 보조자. 갑과 을 사이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시를 하여 을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지시한 갑만 뭐가 있다? 얘만 점유자다. 얘만. 얘는 점유자가 아니라 뭐다? 점유 보조자라고 부른다. 가사상 지시명령 복종관계 가사도우미, 영업상 지시명령 복종관계 가게 주인과 가게 점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 타인만. 얘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둘 사이에는 지시명령 복종관계 뭐라고 한다? 점유 보조관계. 보조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으니 뭐도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다. 하지만 가게에 누가 들어와서 가게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때 막아야 되죠. 가게 주인이 없는 상태도 막아야 되잖아. 자력구제권은 인정됩니다. 이게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법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점유자. 다시 한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따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좀 전에 제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한다고. 근데 얘는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딴 생각하고 있어. 빨리 끝날 생각만. 지겨워 죽겠네. 그래서. 물권 총론이 지겹긴 지겨워요. 강론도 지겹고. 참아야지. 오래 붙어야지.
200 며칠 남았나? 아유, 세다 까먹었는데.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관념적 점유. 세 번째가 점유의 태양이란 게 있다. 점유의 모습이라고 한다. 뭐냐 이게? 우리 민법 249조, 뭐 249조뿐만 아니고 뭐 취득시효라든가 무주물 선점 등등에 가보면 다 똑같은 게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았어. 팔고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줬어. 그럼 일단 점유하니까 을은 무슨 권이 인정이 돼? 점유권이 인정이 돼. 점유만 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을은 노트북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뭘 인정받아야 돼요?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갑은 노트북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 249조에서는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다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노트북을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렇게 점유를 해야 뭐가 인정된다? 소유권. 요거를 점유태양이라 하자. 요거를. 어떤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일단 점유권은 인정이 되고, and 어떤 모습으로 점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을 때, 소유권이라든가 과실수취권이라든가 손해배상을 할 때 이만큼 배상해야 되는지 요만큼 배상해야 되는지 등등 그런 별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을 때 그런 제도를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태양. 이 점유 태양의 유형이 6개가 있다. 우리 민법에. 어떻게 점유하는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 이걸 자주점유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걸 뭐라 한다? 타주점유를 한다. 타주점유를 한다.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이라고 착각. 즉 나는 이 물건에 본권이 없어. 없는데 없다는 걸 몰라. 선의점유. 도둑놈처럼 남의 물건인 줄 뻔히 알아. 악의점유. 선의점유는 또다시 나뉘죠. 이리 봐도 내 거, 저리 봐도 내 거, 아무리 봐도 내 거. 무과실이죠. 무과실. 선의 무과실. 반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봤더라면 내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했어. 선의 과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의 점유가 무과실 점유와 과실 점유로 나뉘게 됩니다.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폭력을 써서 넘겨받은 경우 폭력 점유, 폭력을 쓰지 않은 경우 평온 점유, 몰래 뒷구멍에서 넘겨받은 경우 은비 점유, 당당하게 넘겨받은 경우 공연 점유. 그리고 이제 취득시효라는 제도로 가면요, 몇 년 이상을 점유할 것을 요건을 합니다. 5년 계속, 10년 계속, 20년 계속. 이걸 계속 점유를 한다. 만약에 5년, 10년, 20년이 계속이 중간에 중단됐어. 불계속. 그럼 취득시효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총 6가지 유형이 있고요. 6가지.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 요거. 평온점유, 공연점유, 성인점유, 무과실점유면 인정. 하나를 인정하는 게 있어요. 무주물선점. 요것만 있으면 돼. 무주물선점. 과실수치. 선의이기만 하면 돼. 물론 평온, 공연까지 있어요. 취득시효 중에 등기부칙시효. 10년 계속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 6개를 다 요구.
등등 각각의 제도에 가면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경우 권리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하자가 없는 점유라고 부르고요. 싸잡아서. 오른쪽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하자가 있는 점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가 없는 점유, 하자가 있는 점유. 그 다음에 점유태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바뀌는 게 있어. 이걸 점유태양의 전환, 점유태양의 뭐? 전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 197조 2항.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 등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라고 점유태양이 바뀌는 점유태양의 전환이라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뒤에서 같이 볼 거예요. 어쨌든 유형은 이렇게 돼 있더라. 세 번째. 실질적으로 이 점유태양은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노트북을 훔친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돈 주고 산 을이 나중에 피해자 병하고 소송이 붙었다. 노트북을 도난당한 피해자 병이 을을 찾아가지고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은 순순히 반환하지 않겠죠. 돈 주고 샀으니까. 소송이 붙었을 때 당연히 을은 법원에서 저는 갑으로부터 모르고 샀다. 갑이 도둑놈인 줄 모르고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을은 소송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동산 선의 취득이란 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장했으니까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근데 선의 취득의 요건이 뭐예요?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예요. 이거를 을이 소송에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증명 못하면 을은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증명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랬죠. 선의점유 같은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이죠. 저는 갑이 도둑놈인 줄 몰랐는데요. 법원은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추정. 아주 중요해요. 전부 암기해야 돼요. 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네 가지 추정.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과실점유 추정은 없죠. 아, 이거는 추정이 안 되는구나. 요 점유만은 추정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리로 돌아와서 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원래는 네 가지 점유를 다 증명했어야 되는데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는 추정이 되니까 을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대를 주장하는 병이 을은 폭력점유 했는데요. 을은 은비점유 했는데요. 을은 갑이 도둑놈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등등을 주장하는 병이 입증할 책임이 생겨요. 추정이 되니까. 반면에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결국 무과실 점유만큼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지. 그죠? 추정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과실 점유만큼은 을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또 하나. 아까 취득시가 인정되려면 5년 계속, 10년 계속, 20년 계속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이 계속 점유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어느 날 갑이 물건을 점유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점유했어. 이렇게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으면 점유 계속을 추정해주고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줬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을의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갑이 2000년도부터 점유했다. 을이 2020년에 한 번 점유했다. 그럼 위에 거
갑은 2000년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밑에 거. 을이 2000년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이런 식으로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및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을 추정하는 규정을 198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점유 태양 6개 중에서 5개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나서 자주점유라는 걸 간단히 봐야 되는데요. 이 자주점유는 나중에 취득시효에서 나와요.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라고. 자, 이때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란 보통 우리가 소유의 의사라는 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은 어떤 물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야. 권리를 취득하려는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에야만.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란 법적으로 적합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건 뭐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하려는 생각. 즉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정당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 것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생각. 이거를 소유의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게 있죠. 과자를 먹고 있는 친구 두 놈이 왔어. 한 놈은 먹어도 되니? 물어보고 먹는 놈 있고 또 한 놈은 마치 지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처먹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놈. 그놈 대가리 속에 먹어 있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런 생각. 그게 소유의 의사예요. 그런 사실상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걸 민법에서 소유의 의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하게 된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자전거를 탁 앉아있어. 안장에.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전거를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돈 주고 산 경우도 있고 빌린 경우도 있고 친구가 맡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 자전거나 다리가 아파갖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너 무슨 생각으로 이걸 앉아있니? 가질 생각이니? 탈 생각이니? 등등등. 보관할 생각이니? 등등등. 갑의 생각이 있겠지. 갑이 이걸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갑이 점유할 때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점유하게 된 원인은 객관적 원인이에요. 객관적. 그리고 생각을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갑이 점유하게 된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갑의 생각까지 알아볼 것이냐 요것만 갖고 판단한다.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갑이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뭐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갑이 점유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이건 판단해. 예를 들어서 갑이 만약에 이 자전거를 빌렸어요. 임대죠. 그죠? 빌렸다는 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잖아. 그럼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갑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빌리긴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그 갑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도둑놈 신보가 있는 거죠. 그럼 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점유에 대한 객관적 원인, 점유의 성질 그거 가지고 판단해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자주가 어떤 놈들이냐? 물건 산 사람 대표적이다. 다른 사람하고 교환한 사람, 물건을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도둑놈 이런 놈들이 자주다. 도둑놈. 반면에 타주는 어떤 놈들이냐? 빌린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타주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을 때 이게 자준지 타준지는 무슨 생각이니를 물어보면 안 되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갑이 샀어. 그럼 자주. 빌렸어. 그럼 타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 아, 네 생각은 개무시. 빌렸어. 그것만으로 뭐 넌 타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너 어디서 났니? 물어봤어. 말을 하래 이 자식이. 그럼 이놈이 샀는지 빌렸는지 알 수가 없죠. 말하기 전까지는. 그럼 자준지 타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예? 얘가 이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러면 을이 갑에게 너 물건 어디서 났냐? 물어봤을 때 갑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뭘로 추정이 되는 거야? 자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타가 불병할 때 일단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그렇겠죠.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은 사가지고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자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추정된 사실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죠? 깨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냐? 다시 물어봤어. 어디서 났냐? 말을 안 해. 자주로 추정되겠죠? 물어본 애들이 열이 받았어. 목을 졸랐어. 대답을 해 자체가. 갑이 손 넘어가기 직전에 한마디 외쳐. 빌렸어. 자주 추정이 깨지겠죠? 뭐 그런 거예요. 점유 원인이 타주임이 증명된 경우.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주점유 추정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가면요. 갑수의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을 때 을은 자주가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그걸 깨야 돼. 그걸 깨야 땅을 안 뺏겨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겠지. 이렇게 자주점유 추정되고 깨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깨지는 경우. 자, 이 깨지는 경우 중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와 깨지지 않는 경우 그 판례 자체가 더럽게 어려워요. 더럽게 어려운데 우리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는데 이 을소유 땅을 병이 샀어요. 근데 이 산 땅의 공부상 면적이 50평이야. 산 땅의 공부상 면적이 몇 평? 50평이야. 그런데 병이 점유한 면적은 갑소유 땅을 포함해서 170평을 점유했어. 그러면 병은 자신이 매수한 땅의 공부상 면적 50평을 상당히 초과해서 점유했죠. 이때 상당히 초과한 150평에 대하여 병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일단 병은 땅을 사가지고 점유했죠. 매수인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잖아.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병한테 야, 너 이 150평 샀냐? 그때 갑이 병이 네 샀어요. 판례가 대법원이 너 좀 이상하다. 네가 산 땅 공부상 면적이 50평이지 않냐? 네. 근데 네가 점유한 건 몇 평이냐? 170평. 너 설마 50평과 170평 구별 못하냐? 그랬더니 병이 저 구별 못하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다시 물었어. 그래? 그럼 너는 50평 아파트와 170평 아파트 구별하냐? 아이, 그건 구별이 되죠. 딱 걸렸죠. 너는 요만큼은 산 적이 없다 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한 거다. 이걸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의 무단점유. 이 경우에는 우리 원래 자타와 선악은 전혀 별개죠. 자타와 선악은 전혀 별개인데 우리 대법원이 느닷없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히면 뭐가 깨진다? 자주가 깨진다. 이런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자, 악의의 무단점유. 내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그 땅의 공부상 면적을 어떻게 초과?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면적을 매수한 적이 없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한 거다. 따라서 자주매매 추정은 깨진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거 정도 깨져. 더 있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네 번째로 전환. 뭔 환? 전환.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자,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임차인. 자주예요, 타주예요? 아까 타주라 그랬죠? 근데 얘가 그 물건을 사버렸어. 그럼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죠. 타주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새롭게 점유를 개시. 그럼 타주에서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일단 갑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그럼 자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얘가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거나 인도할 의무가 생겨. 누군가에게 반환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인도하는 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자주로 추정이 되는데 그놈이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반환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럼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물건을 매도한 사람. 자주죠? 매도했으니까 인도해야지? 타주로 바뀌어요. 물건을 매수한 사람. 매수인 자주죠?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 물건 반환해야 되죠? 타주로 바뀌겠죠. 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물건이 경매가 됐어. 그럼 경락인에게 인도해야지? 타주로 바뀌어요. 매매계약이 되었을 때 매도인.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그 경매된 물건의 소유자.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반환해야 될 매수인. 이런 애들은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간단하게 전환이 이런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예를 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된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나중에 나와요.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점유 태양과 관련해서 지난 순환에는 요 추정까지만 기억하자 그랬고요. 자주면은 간단히 요것만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정이 깨지는 거 하나 하고요. 전환되는 것까지를 간단히 기억을 해달라. 됐죠? 이거 점유의 태양이라고 한다. 네 번째, 점유권의 변동. 점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권이 변경되거나 점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게 점유권의 변동이죠. 법률 행위로 변동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겠지. 법률 행위로 취득을 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거나 등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취득과 관련해서 원인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고요. 모습은 승계 취득 중에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을 수 있죠. 원시 취득도 있을 수 있고 길 가다 주웠어. 원시 취득이겠죠. 그죠? 원시 취득도 있을 수 있고 승계 취득도 있을 수 있는데 승계 취득은 상속 등을 통한 포괄 승계가 있을 수 있고 매매 등을 통한 무슨 승계? 특정 승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 특정 승계가 문제, 특정 승계가. 왜 문제가 되냐? 아까 이 도둑놈으로 가보면. 갑이 노톡을 훔쳐갖고 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점유를 넘겨줬어. 점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을이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서. 그럼 뭐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을의 소유권 취득은요.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이거는. 아, 머리 깨지죠. 취득은 취득이지 뭘 또 나누냐. 나눠야 돼. 원시 취득. 그런데 점유권 취득이 문제입니다. 아까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승계 취득이에요. 을의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을의 점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도둑놈으로부터 승계 취득.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둑놈은 선의 점이요, 악의 점이요? 악의 점이요. 그러면 을은 도둑놈의 악의 점유권을 승계했으니까 요놈도 악의 점유가 돼요. 근데 얘는 선의 취득하려면 선의 점유해야 돼. 근데 노트북을 딱 넘겨받는 순간 악의가 돼버려요. 그럼 선의 취득을 못해. 그러니까 넘겨받지 못하고 있겠지.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렇게 선의 취득을 만들어 놨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악의 점유권을 특정 승계하다 보니까 을이 선의 취득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199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는 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점유를 개시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갑으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하지만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점유를 개시한 거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199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뒤집으면 이걸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하고요.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하는 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리해야 되죠. 병합했다간 악의가 되잖아. 그죠? 병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계속점이요. 갑수의 땅을 10년간 점유한 을이 병에게 넘겨줬어. 병이 12년을 점유했어. 근데 병이 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을 점유해야 되잖아요. 12년밖에 안 돼. 근데 을이 감사하게도 10년을 점유했어. 합치면 몇 년이 돼? 22년. 이때는 병합해야죠. 이렇게 병합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점유를 분리할 수도 있고 점유를 병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199조. 당연히 195조는 무슨 승계만? 특정 승계만. 왜? 포괄 승계는 그대로 승계하잖아요. 갑이 사망을 해서 훔친 노트북이 점유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점유가. 이때 상속인은 갑의 점유를 그대로 포괄 승계했기 때문에 점유 분리병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 분리병합은 특정 승계에서만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죠. 변경은 됐고 소멸. 소멸은 아까 192조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실하면 소멸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상의 지배 상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경우. 물건 버려버렸어. 지배 상실이죠? 어디다 두고 왔어 깜빡하고. 지배 상실이죠? 뺏겼어. 지배 상실이죠? 이렇게 점유가 상실되는 원인이 다양한데 그중에 뺏긴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의 침탈. 예? 점유의 상실 중에서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204조에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뺏겼을 때는 1년 내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을 받았어. 그럼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점유권 변동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199조 특정 승계하고 소멸과 관련해서는 점유권 소멸 사유 중에 점유 침탈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는 204조가 따로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 점유권의 변동에 관한 거죠. 다섯 번째. 한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점유권의 효력. 아까 추정력은 말씀드렸어요. 두 개. 태양 추정 197조 1항과 계속 추정 198조. 197조 2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예? 선의로 추정됐던 놈이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악의가 된단 말이죠. 아까 이 도둑놈부터 물건을 산 사람 선의로 추정되죠. 그런데 피해자 병으로부터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해서 얘가 무과실 점유를 증명 못해갖고 패소했어. 그럼 선의 점유자로 추정됐던 놈이 소유권 소송을 패소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요 소 제기시부터 악의가 된다. 소 제기시. 그 197조 1. 나머지 추정받고요. 또 하나가 200조죠. 200조는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하여 행사,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주장을 말하는데 일단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노트북을 100명이 갖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놈씩 물어봐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다 샀대. 다 샀대. 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일단 다 소유자로 추정을 해요. 그랬다가 한 놈씩 때려잡았더니 한 놈이 도둑놈이 밝혀졌어. 그러면 추정을 깨게 됩니다. 그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해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놈보다는 권리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점유하는 놈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게 200조예요. 당연히 동산 점유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점유는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0조는 동산 점유에만 인정되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추정력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갑소유 땅을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을, 갑소유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고 있는 을, 이때 을, 일단 갑소유 자동차를 훔쳤다면 얘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갑소유 땅을 을은 자기 땅으로 착각하고 지금 점유 경작하고 있어. 시골에 있는 땅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을이 자기 땅으로 착각하고 점유 경작하고 있어. 하지만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없어요? 본권이 없죠. 이렇게 본권 없이 타인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갑은 이 땅이나 자동차를 돌려받아야 되죠. 회복자와의 관계.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회복자 갑은 물건 자체는 돌려받고 이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 세 개 사용료 받아낼 수 있는 거 사용료. 뭘 받아낸다고요? 사용료. 사용료라는 것은 을이 갑소유 땅이나 갑소유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거죠. 그죠? 사용료라는 건 내가 네 물건을 이만큼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돈으로 주겠다. 이게 사용료의 개념이에요. 그 사용이익을 뭐라 그래요? 과실. 을이 갑에게 이거를 반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은 을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민법은 회복자 갑은 점유자 을에 대해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규정을 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을이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로 규정을 해놨어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라는 것은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핏 보면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줘야 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법은 아니더란 말이죠. 201조에서 을이 선이라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을이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은 을은 갑에게 뭘 줄 필요가 없다.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때 선의가 무슨 뜻이에요? 을의 입장에서 이 땅에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없다는 걸 몰랐어. and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하다거나 이렇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법은 선의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그게 선이야. 이때 선의점자는 법정 과실이 됐든 천연 과실이 됐든 그 과실을 수치할 수 있으므로 그거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악의라면 도둑놈, 과실 반환해야 되죠. 만약에 이 악의 이놈이 이 과실을 소비를 했거나 또는 과실로 부주의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예? 근데 그 반환해야 할 과실을 써버렸거나 또는 부주의하여 과실을 수취를 못한 경우 이럴 때는 대가를 배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은 놈이 한 세트가 더 있어요. 선인데 폭력으로 점유했거나 은비점유한 놈. 자, 선인데 폭력점이나 은비점유 이런 거죠. 을은 이 땅을 철석같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선이. 그런데 갑이 막아. 갑을 두드러 패고 점유. 선이 폭력이죠? 예? 아니, 어려운 게 아니야. 선이가 뭐예요? 을은 저 땅을 자기 땅이라고 믿어. 그게 선이잖아요. 근데 갑이 막아. 자기 땅이라고. 그랬더니 을이 뭔 개소리야? 내 땅인데. 그러고 두드러 패고. 선이 폭력. 근데 두드러 패려고 그랬더니 얘가 이종 격투기 선수야. 그럼 못 때리지. 그러니까 갑이 딴 데 볼 때 몰래. 뭐라고 생각하고? 내 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선의 폭력 또는 선의 은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선의지만 폭력으로 점유했거나 은비 점유한 자는 악의 점유자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거기 201조. 1조. 일단 요 정도. 표정 보니까 조금 더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 네. 여기 201조. 손해배상까지 말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두 번째가 202조. 을이 귀책 사유로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땅이 멸실훼손되거나 자동차가 멸실훼손됐어.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해야 되죠. 을의 손해배상이 나와요. 점유자의 손해배상. 이때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원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근데 202조에서 또 다르게 해놨어요. 을이 선이었다면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라. 을이 갑수의 땅을 경작해서 수익이 3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을 때문에 땅이 훼손돼 갖고 이 땅을 복구하려면 1000만 원의 손해가 되는 1000만 원. 그럼 갑은 1000만 원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는데 을이 선이었다면 을은 1000만 원을 다 배상할 필요가 없고 을의 이익이 현존한 한도 30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해라. 이게 202조예요. 반대로 악의라면 전손해 배상해라. 악의라면. 그런데 악의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점유자는 뭐예요? 선의타주. 그러면 요 놈은 선의자주를 말하겠죠. 선의자주는 뭐고 선의타주는 뭐냐?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의자주.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의타주. 을이 저 땅에 대해서 갑소유 땅인데 을이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선의자주. 나는 갑으로부터 빌렸다. 임차권. 이런 게 있다고 착각하면 선의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것도 선의타주의 경우에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돼요. 이게 202조. 세 번째로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았어. 필요비. 네? 유익비 우리 이 땅을 개간을 했어. 척박했던 땅을 우리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간을 해서 비옥한 땅으로 바꿨더니 땅값이 2배가 올랐어. 이런 게 뭐다? 유익비. 점유자는 목적물에 지출하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자주였는지 타주였는지를 묻지 않고 회복자에게 내놔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아까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과실을 수취한 놈은 비용 중에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하도록. 뭔 청구 못하도록?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그럼 필요비를 나누네.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눠. 자,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았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범퍼를 갈았어. 특별하게 들어가는 수선비죠. 그죠? 교통사고는 평생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그럼 엔진 오일 교환비는 통상 필요비고 교통사고로 인한 범퍼 교환 비용은 특별 필요비 이렇게 되겠지. 그 중에서 과실을 수취한 놈은 뭐는 청구를 못한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유익비. 유익비는요. 우리 저 땅을 개간할 때 들인 비용 1,000만 원. 그런데 땅값은 1억이 올랐어. 그러면 지출액과 증가액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 뭘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의리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가 아니라 회복자 갑의 선택에 따라 점유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출액이 있을 거고 증가액이 있을 텐데 이게 다르다. 이럴 때 지출액을 청구할 것이냐 증가액을 청구할 것이냐는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가. 네 번째,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회복자가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상환기간을 6개월만 유예해 주세요. 이걸 상환기간의 허여라고 합니다. 허여, 여유를 허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비는 그걸 청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복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른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 유치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거. 점유권의 효력.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남았는데요. 표정 보니까 여기에서 딱 거기까지 일단 교재만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점유제도가 있어요. 양가로 읽어보시고요. 밑에 192조 1항 머리에 넣습니다. 조문. 점유권은 조문 자체가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의가 있고요. 양가로변에 동가로변 사실상 지배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지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맨 밑에 판례만 보면 돼요.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거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점유권과 본권을 좀 구별하시고요. 점유의 관념화가 있죠. 점유 보주자가 있습니다. 195조 조문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의가 있고요. 양가로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효과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가운데 판례.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권이나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간접점유 조문 확인하시고요. 밑에 요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니은, 디귿. 양가로 3에 동그라미 1, 2. 상속인 점유는 됐고요.
넘깁니다. 자주 타주. 대뜸 점유태양이 뭔지는 설명이 없고요. 자주부터 나왔습니다. 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기역 니은. 동그라미 3번 자주로 추정. 오른쪽 동그라미 1번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기역 인도이무 A, B. C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 뭐가 뭘로 바뀐다고요? 자주가 타주로. 반면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 거기에 보면 기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 점유가 자주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소유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라고 돼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은 타주인데 그 물건을 사버렸어. 그 샀다는 게 새로운 권한이야.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 자주로 바뀌어. 니은의 A도 다시 나와 있죠. 타주 점유자가 임차인이 자주로 바뀌려면 새로운 권한, 매매에 의하여 소유이사로 점유. 그럼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뭐 판례가 우글우글 있어요. 우글우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자주 점유가 부정된 판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땅을 침범했는데 상당한 정도로 침범했어요. 아까 상당히 초과 타주라고 그랬죠. 상당한 정도로 침범. 그게 확인. 6번으로 가면요. 어떤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라고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는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타주가 된다. 상당히 초과. 이런 게 타주가 된다. 자, 넘겨보면 196조 점유권의 양도가 있습니다. 취득 방법이 밑에 원시 취득과 오른쪽에 승계 취득이 있고요. 승계가 특정과 포괄이 있죠. 그중에 특정 승계는 밑에 199조로 연결이 됩니다. 점유의 분리와 병합. 특정 승계가 199조로 연결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점유권의 소멸이 있죠. 양가로 1번. 오른쪽에 점유권의 효력, 추정이 있죠. 197조 1항과 2항.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밑에 198조. 전후 양시 점유자는 점유 계속이 추정되는데 한 장을 넘기면 판례가 있죠. 전후 양시점의 점유가 달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200조 조문. 조문과 동그라미 2. 동산에만 적용된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양가로 1번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미리 떡밥을 깐 거고요. 하나하나 오른쪽 201조 1항, 2항, 3항.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 기역과 니은.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쭉 내려서 202조. 202조는 조문만.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 오른쪽 203조 1항.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돼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뭔 청구 못해? 통상 필요비. 2항은 유익비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요. 3항에 보면 전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익비만 상환기간에 허용 이렇게 돼요. 유익비만.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기역. 그 정도.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예제 보세요. 틀린 거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악의의 점유자가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었을 때 무슨 손해배상? 전손해배상이죠. 악의의 점유자는 무슨 손해배상? 전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점유권은요, 공부할 때는 뒤지기 어려운데요. 문제는 조문을 물어봐. 조문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일단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하고 소유권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머리 아프죠?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머리 안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